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전문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면서 국민 건강을 앞세웠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으로 지킬 수 있는데 이번 법안은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어 직역 간 협의나 국회 수기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번 간호법에 대한 제2요구는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게 큰 골자인데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등의 구절이 직역 간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앞서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27일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사상 첫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간호협회가 집단 행동 예고했는데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간호계는 수건이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지난 1923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협회 차원의 집단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상 첫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의사협회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간호협회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함으로써 준법 투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피해 같이 저희들 면허 업무 외에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전공의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는 불법의 행위들이 지금 만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범위 안에서의 철저한 준법 투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PA 간호사는 만여 명 정도로 전공의 등의 수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업무를 거부할 경우 병원 진료에서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가 준법 투쟁에 참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대신 면허증 반납 등의 행동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9% 가까이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인 1정당 가입하기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등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일단 환영할 듯한데 보건의료연대 입장 어떻습니까? 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거부권에서 빠져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3년 기간 동안 헌신한 저희 의료인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인지, 이게 과연 과잉입법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고 싶고요.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두 법안 모두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내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간호법만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다소 유보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의료연대는 잠시 뒤인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협과 다른 의료직역 단체들의 온도차가 있는 데다 집단 행동 시 파급력이 큰 전공의들은 총파업 참여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들의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의혹에 대해선 일단 여야가 징계를 심의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일단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재의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가능해서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쳐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법안을 날치게 통과시켰다며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달려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가뜩이나 꽉 막힌 전국을 더 막히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해서 어제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었죠.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앞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도 코인 투자를 했다는 정황을 꼬집으며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한 진상조사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중단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을 떠난 김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느냐가 문제인데 민주당은 일단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지도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접수받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오늘 만남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린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핵심과 전망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본사,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와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상 거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코인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은 건데 영장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빗썸에 있는 자신의 코인 지갑에서 위믹스 등 게임 관련 코인 80여만 개, 60억 원어치를 업비트 코인 지갑으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게임업계에서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받거나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모든 거래와 투자가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를 토대로 최초 투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이동했는지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재산 공개와 정보 공개 제도 개선 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려는 개정 움직임으로 전수조사를 회피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법 개정과 함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라더견 대표를 포함해 핵심 인물들을 구속한 검찰은 이번 주 큰손 투자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임창정 씨 측은 검찰이 부르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최측근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의 시세 조종과 자금 세탁 등 구체적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넘겨받은 통정매매 혐의를 입증할 심리분석 결과를 토대로 라 대표 등의 진술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증권 계좌 250여 개와 IP 주소를 분석해 통정매매 정황이 있는 증권 계좌 명단을 추렸습니다. 여기에 구속된 라 대표 등 3명의 계좌가 포함돼 소환 조사 없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에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 금액이 최소 수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 일당과 투자자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통정매매 수법을 몰랐다는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모두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면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투자자 모집 등 의혹이 불거진 가수 임창정 씨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창정 씨 측 역시 60억대 피해를 강조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 소속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검찰의 소환 통보는 없었지만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라 대표 일당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면서 수수료를 우회해 챙겨 자금을 세탁하려 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변씨가 대표인 영상 제작업체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라 대표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모든 투자 구조를 짰고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해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증권사들이 주가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라더견 씨의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나증권은 미수금 30여 9천만 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도 라 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폭락과 반대 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충당하고 나면 국내 증권사가 이걸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 달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달보다 28%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번 달 들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9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달 13조 8천억 원 대비 34.27% 줄었습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와 올해 1분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를 상대로 코카인과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래 유아인 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당시 기자들이 만나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돌아갔습니다.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서울 면목동에 있는 학원 1층 주차장에서 10살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A씨 집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7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구제역 농가를 방문했던 축산 차량 여러 대가 다른 농가 수백 곳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칫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짚어봅니다. 이상우 기자. 네, 청주지국입니다. 네, 청주에서 7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는데 이곳은 방역대 안쪽입니까? 네, 어젯밤 늦게 충북 청주에서 7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한우 농가인데요.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해 정밀 조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농장은 청주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2.9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안입니다. 해당 농장은 한우 185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현재 매몰 처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확진 농가는 청주에서 6건, 증평에서 1건이고 매몰 처분된 한우는 1,100여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주 구제역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한우 농장이 250여 곳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방역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5개 농장의 역학 차량은 14대고 이들 차량이 구제역 발생 전 3주 사이 방문한 한우 농장이 251곳입니다. 역학 차량은 사료 운반과 가축 운반 등 구제역 발생 농장에 드나든 축산 관련 차량을 의미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차량의 바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는지 환경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증평 등 5개 시군에 한정했던 백신 추가 접종을 충북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관계자도 이번 주가 가장 우려스러운 시기라며 다음 주부터는 항체가 형성돼 구제역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오늘 1박 2일 총파업 상경 집회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최근 구속심사를 앞두고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분신해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정부가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서대문역과 고용노동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 사전 집회에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세종교차로와 숭례문 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일대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민방위 훈련도 6년 만에 실시됩니다. 오후 2시 정각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대상자들은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체감 물가가 높고 지난 여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서민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5일 미룬 전기 가스 요금 5.3% 인상. 물가 안정과 한전의 눈덩이 적자 사이에서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폭을 소비자 물가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 영향은 0.1%포인트로 소폭입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이나 등등으로 전환할 때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르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하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파급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6%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질 임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는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1.1% 감소해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 단계적으로 오른 것도 부지불식 중에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전기를 막 쓰다가는 누진제와 겹쳐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억눌러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전기나 가스는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거거든요. 서서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요금, 특단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없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금리 정책까지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방사선 핵 물리학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시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이 서울 종로에서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물 1리터를 마셔도 자연적인 수준의 80%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며 이건 아르헨티나와 이란, 인도 지역 피폭량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핵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로도 처리가 안 돼 논란이 됐던 삼중 수소에 대해서도 이걸 마셔도 12일에서 14일 정도면 몸 밖으로 배출되고 해양 생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른바 G8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관련 논의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회원국 변화에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우선 이번 회의가 열리는 걸 봐야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됐고 한미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G7의 확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전했습니다. 지난 14일에서 15일 미국 상업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공터에 차량 50대에서 100대 정도가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병력이나 다른 장비는 식별되지 않았는데 이 장소는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인 만큼 열병식 훈련 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VOA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에서 공격용 무인기를 확보했습니다. 유럽을 돌면서 반격전에 필요한 걸 확보했지만 F-16 전투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거쳐 마지막 순방국인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지방관저 체커스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영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공미사일 수백 기와 사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 수백 대 등 무인 항공 시스템을 앞으로 수개월 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기초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Kremlin to also know that we're not going away. Right, we are here for the long term. We remain steadfast in wanting to defend Ukra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순핵 총리와 만난 뒤 영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가 매우 중요한 반격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happy that in this way we are in way of preparing very important counteroffensive steps.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support.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 연합을 만들고 싶고 그에 관해 매우 긍정적이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들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금 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전투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순핵 총리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나날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무려 7도나 웃돌겠고요. 대구는 33도까지 치솟는 등 곳곳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또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주 후반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의 시계가 점차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볼 시간인데 먼저 속보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전자지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를 토대로 최초 투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이동했는지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최근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은 세 번째 청구에서 강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토론에서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속보 전해드렸고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한 번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상임위 중에 거래를 한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몇천 원 정도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사실 YTN도 그렇고 취재를 해보니까 몇천 원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그러니까 역추적한 거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마 2천만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임위에서 특정된 날에 한해서일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다양한 이제 세미나 토론회, 또 상임위 본회의, 그다음에 또 그 법안 소위, 뭐 또 특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임위에 한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이게 드러날 이게 거짓말을
그 잠시 잠깐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현명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추후에 김남국 의원이 어떤 설명과 어떤 그 해명을 하더라도 네. 이제 거짓말쟁이처럼 돼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미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의 질문거리가 없을 수준으로 네.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서 공개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정치 공세, 검찰의 정치 공세,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법사위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했던 말을 읽어드리면,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코인 하신 것 말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한동훈 장관을 물고 나가는 것은 이건 뭐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야말로 사실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김남국 의원도 첫 번째 조선일보에서 5월 5일 날 이 네. 보도가 터졌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보도가 사실 뭐 5월 5일부터 나와서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예. 물론 이제 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시세 조정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정치자금법 뭐 위반의 가능성, 심지어 다른 법에 어떤 위반된 가능성, 이거는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이제 될 거고, 나머지 문제, 즉 뭐 위선을 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상미 때 뭐 이모 발언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또 그렇게 거래를 하고, 이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크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도가 터졌을 때 지금 뭐 코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코인 뭐 80만 개에서 지금 뭐 숫자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현금화를 440만 밖에 하지 않나 했는데, 또 당 소명에서는 또 뭐 8억 얼마, 9억 얼마를 또 뭐 현금화를 했다든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또 마지막까지 지금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예. 몇천 원밖에 안 했다. 그건 곧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또 한동훈 장관에서 또 이제 흘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은 저는 김남국 그 의원을 넘어서 국회 전체의 그 국민의 어떤 불신,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많은 국민의 좀 비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이실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제 모든 의원들이 모였던 그 쇄신 의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의했던 결의문에 네. 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땠습니까? 의총할 때 실제로 그 윤리위 제소하는 방안을 넣자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까?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훨씬 많은 것을 넘어서서 거의 대다수가 예. 이제 그런 의견이었고 공감을 윤리위에 했었죠. 제소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미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미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이미 제소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의원총회 할 때, 의원총회 할 당시에 이미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쇄신 의총이라고 성격을 규정을 짓고 밤늦게까지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하면 과연 쇄신 의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또 지도부의 어떤 무책임, 그 책임감 없는 대처, 늑장 대처 또는 꼬리 자르기,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적어도 쇄신 의총의 결과물로서 윤리위원회 제소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게 대다수가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의문에서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빠진 과정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제 항의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어제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네. 의원들한테 해명을 하기로는 일단 이제 추가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징계를 하기로 했으니 그 상황들을 좀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해도 예. 늦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뺐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네.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하루 이틀 의원들 의견 수렴하고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결의문을 만드는 게 그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작성한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의원총회가 이제 민주당 뭐 1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뭐 특히 뭐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메모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큰 틀에서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고 그것을 담겠다라고 하면 박수를 치고 구체적인 결의문의 내용, 문구, 어휘,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부에 위임을 합니다. 예, 그걸 다 해가지고 단어 바꾸고 뭐 앞뒤 바꾸고 이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갈무리 할 때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까? 쇄신의총에서 그 윤리위 제소까지 그렇죠. 잡는다? 예. 그러니까 결의문의 구체적인 단어 의의를 위임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있었죠. 윤리위원회 제소 내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의문에 담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이 대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원내 지도부 또는 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빠졌다면 거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의원총회는 말하자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회의의 주재자는 원내대표입니다. 예.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의 주재자거든요. 당대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결의문도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 명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당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 또는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문구 이런 걸 가지고서 머리를 맞댔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임을 하고 난 뒤에 결의문이 나오기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사이에 좀 조율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고 최종 결정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당 얘기라서 좀 많이 여쭤볼게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서 더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이번 가상화폐 사건과 깊이 관련이 돼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P2E 베이스의 가상화폐를 합법화하자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그것도 의혹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하고 또 세계 최초의 또 뭐 NFT 방식의 후원금을 하자고 이제 당시에 이제 대선 온라인 소통 단장이 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어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여기 깊이 있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 김남국 의원 사건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개인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또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사실은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자체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밝혀서 이걸 국민들한테 뭐 나름대로 설명을 최대한 하고 좀 또 비판받고 받겠다고 했는데 진상조사 중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해서 진상조사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면서 그러면 진상조사를 왜 했냐, 흉내를 냈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상조사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김남국 의원 탈당을 최대한 잡았어야 되는 거죠.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쇄신의총회에서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이제 봤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이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이게 결론적으로 별 내용이 없이 특히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이야기 요구를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원내대표와 이게 그 당 대표 등의 어떤 지도부에서 이것을 제외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하나만한 세신 의총이었다. 결국은 김남국 의원 이런 어떤 사태의 수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을 지금 현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쇄신의총은 하나만한 의총이었다라는 평가에는 저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쇄신의총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려 6시간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결의문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당내 윤리기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폭. 그래서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의 인력까지 보강을 해가지고 절차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강화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당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이 윤리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결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당내 혁신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부족한 혁신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5월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이 5월 안에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대상에 말하자면 코인, 가상자산을 이번 5월달 안에 입법을 완료해가지고 그 입법이 완료되는 그 순간 바로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그 코인 재산신고해서 바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5월 안에 이것까지 저희들이 쇄신 결의안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저 야당 비판하는 거, 그 김남국 의원 비판하는 거 뭐 다 뭐 하셔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300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LH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계좌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써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말하자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어떤 재산과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얘기를 여쭤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진행하던 중에 탈당을 했고 검찰 수사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궁금한데 영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머리를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진상조사는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또 하나는 탈당 공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이번 최고위원 우리 당 지도부 선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산 자산을 보유했거나 현재 경험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이 내용은 이 후보자 사전 질문 내용은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기자를 통해서 말뿐인 공수편 알리지 말고 코인 보유 전수조사에 응하십시오. 이번에 최고위원 자리 한 자리가 비게 되면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보자, 입 후보자들의 서류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사전 질문지를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배현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코인 보유하고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지금 선관위원이거든요. 예. 선관위원인데. 그 회의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그럼요. 예, 선관위원인데 그 사전조사에서 저도 지금 서류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공직 입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사전 문답 어떤 그 서류를 받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범죄 사실이라든지 뭐 소송 여부라든지 또 어떤 재산 어떤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걸 2021년도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든지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든지 그걸 적용을 했는데 그 서류 안에 공직자 재산 신고 안에 없었던 가상 신고면을 이제 포함시켰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건 이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당직 후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공직 후보자는 이제 당직 후보자, 최고위원 공직 후보자라는 거죠. 거기에 2021년도부터 있었던 어떤 문답 서류에 이제 그 전에는 없었던 이제 가상자산 부분을 이제 포함시켰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5월 5일 그 김남국 의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뭐 저도 뭐 SNS에 남겼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며칠 전에 우리 김기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도 가상자산하고 관련돼 있지 않냐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럼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를 좀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물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먼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겠다 주장을 먼저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 넘어가야 돼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지금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당의 진상조사, 감찰에는 문제 없습니까?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제출했던 수천 쪽에 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일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김남국 의원에게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전자지갑이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게 한 4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로그인하면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답니다. 그런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필요한 경우 협의 요청을 할 것이고 그 협의 요청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응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면이 그동안은 이제 정치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 그런 수준이었다면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치 도의적 영역이 말하자면 형사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가버린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진상조사단에서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다른 자료 필요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정말 소명하고 싶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가상화폐 전자지갑만 정확하게 내고 그리고 최초 투자 자금에 대한 어떤 내용만 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의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고 윤리 감찰까지 시작이 된 상황에서 탈당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변수가 좀 생긴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호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이 간호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어떤 불안을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료직간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과거로부터 올라가면은 의학 분업할 때 있던 갈등 또 이 의사와 한의사 간에 있던 갈등 이렇게 의료직간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그 정치권이 좀 이해관계를 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이런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갈등 조장자로서 역할하는 것은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좀 터졌을 때보다는 의견 접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이 의료법에서 간호법만 분리된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좀 많이 이제 조정해서 좋다 분리는 뭐 그러면은 뭐 허용을 하자
대신에 이제 법도 네이밍 가지고 이제 이걸 간호라 하지 말고 이제 간호사법이라고 하자. 이런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가 그까지도 이제 합의를 보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사회라든지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극단적인 좀 선택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사실은 어떻게 갈등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간호협회나 그리고 의료단체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조정안 내용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간호사 처우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보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안이라는 거는 문구에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을 빼는 조정안 말씀하신 거죠? 지역사회하고 간호조무사가 관련된 내용만 합치면 이제 거의 합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철저한 자기 부정에 빠졌습니다. 거의 정신분열적 그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여야가 공히 같이 발의한 법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이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같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청회하고 법안 심사하고 법사위 올려보내가지고 기다렸고 안 돼가지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있던 법을 90일 안에 심사를 안 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이거 여야 모두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찾아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간호사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표가 급할 때는 표를 위해서 공약했다가 당선되고 난 뒤에 내몰라라 해보고 오히려 약속 지켜라 하는 사람들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공격해버리고 갈등이 여전히 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정말로 집단적인 자기 부정 여기 지금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좋습니다. 갈등 중재, 갈등이 폭발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갈등이 있으면 그 중재 노력을 여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두 번째인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버리면 입법부를 왜 뒀습니까? 상권분립이 왜 있죠? 2년에 걸쳐서 간호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분노하는 건 뭐냐면 아니 공약해놓고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그리고 안 지키는 논리가 뭐냐면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만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이 제 아무리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해도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에 앞서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이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조금 좀 지나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자, 한 가지 보면은 대통령 공약은 보는 시각에 따른데 일부분 맞습니다. 간호사 처우라든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된 내용이 정부 중재안에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입법권 무력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입법권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여야 간에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토론을 거치고 그냥 그 법사위 패스해서 그냥 국회 본회의 한 건 누굽니까? 오히려 진짜 국회 정상적인 토론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 모든 결정을 형해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걸 가지고 입법권 무력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짜 뉴스 하는데 가짜 뉴스 정말 이거는 민주당에서 월등히 많이 퍼뜨린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어요. 2005년도부터 이런 어떤 유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박찬숙 당시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역 돌봄에 이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잘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어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냥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쟁적으로 결국 부담은 정부 여당이 지게끔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그냥 간호협회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것은 진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짧게 1분 정도 시간 남았고요.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 집권 여당이시기 때문에 그 난처한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집권 1년은 넘었는데 이제 그것은 뭐 야당은 뭐 저희들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는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위 해당 상임위에서 2년 동안 공청회 법안 심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가지고 처리를 한 겁니다. 합의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지금 통과가 되니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고 지금 날치기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공약을 도대체 왜 내걸은 겁니까? 지키지 않을 공약을 왜 내걸죠? 이거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런 식의 나쁜 정치는 우리가 종식시켜야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이 한 번쯤은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 지점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협회가 좀 반발하고 있고요. 집단 행동까지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좀 중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 홍석준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